안녕하십니까, 윤한홍입니다. 우선 광의의 의료산업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되는 모든 산업을 말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 중에서도 경구투여나 주사 등을 통하여 인체에 사용되어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 등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집중! 세계적인 경제 발전과 영양 개선으로 인류의 수명은 연장되어 왔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졌고 자연환경의 파괴 등으로 건강 위험 요인도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매출은 항상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학적 과정을 통한 합성의약품과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바이오 약품이 그것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바이오 약품은 매출 성장률이 특히 높으며 전 세계 약품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합성의약품을 능가하는 비중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 약품이 독성과 부작용이 적으며 표적장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약품을 더욱더 세분하면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항체 바이오, 백신, 바이오시밀러, 기타 바이오 기반 약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야 제조업의 경우 아시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압도적 우위로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스위스의 로슈와 노바티스, 영국의 GSK 등은 아직까지는 전통 합성의약품이 주력인 대형 업체들입니다. 특정 바이오 약품이나 질환에 전문화하고 있는 기업들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모더나, 암젠 등이 세계적 선도 업체들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약품 전문 기업으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바이오 약품 중에서도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주력하는 기업들입니다. 참고로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 약품을 유사하게 복제하여 상품화하는 분야입니다. 합성의약품의 경우 제네릭, 즉 복제의약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두 업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에서도 20위권 내에 드는 업체들입니다. 국내의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녹십자 등은 다양한 복제 및 오리지널 합성의약품과 바이오 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젠과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은 바이러스 진단과 백신 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도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기타 개도국들의 산업 현실과 가치평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신약 개발과 상업화는 대부분 표준적 과정을 따릅니다. 첫 단계는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입니다. 이후 전임상과 임상 1, 2, 3상을 거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생산시설 인증을 거친 후 신약의 시판이 이루어집니다. 전임상은 동물 실험 등을 통해 후보 물질의 독성 검증과 양리작용 과정에 대한 검토 등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상 1상으로 소규모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독성 또는 부작용을 검증하고 임상 2상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의 대상질환 환자들에게 약효를 검증하며 최적 용법, 용량 등을 결정합니다. 임상의 마지막 단계인 3상에서는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교 대저군과 시험 처치군을 설정하고 약효와 안전성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총 3상이 완료되고 제약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신약의 상업적 시판이 가능해집니다. 수많은 제약벤처들도 일정한 인력과 자금력만 있으면 임상 3상까지도 수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업적 시판 단계에서는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기업들도 세계적 신약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임상 2상이나 3상 추진 중에 글로벌 제약사들과 일정한 계약을 통해 제휴 또는 권리 양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 대형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신약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최종 성공까지의 불확실성은 매우 큽니다. 미국 데이터에 따르면 신약물질이 임상 3상을 최종 통과할 확률을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후 마케팅의 성공 여부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신약의 상업적 성공 확률은 더욱더 낮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제약산업 전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된 서구 제약산업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약 20 정도입니다. 반면 국내 주요 제약산업은 70에서 100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주가가 단순 평균으로도
최대 5배까지 고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태동기에 있는 국내 바이오 산업은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등 약품 제조 측면에서는 서구 기업들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이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유럽 메이저 제약사들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구축해놓은 진입장벽도 큰 장애 요인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증가와 인구 노령화로 인해 제약산업의 거시적 성장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FM스쿨, 앞선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글로벌 바이오 ETF를 통해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무난하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